메시가 우승컵을 마라도나에게 맞았으면 좋겠다. 네네. 예, 그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축구 역사상 스토리가 메시가 마지막에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마라도나한테 바친다면 네. 정말 멋있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멋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은 시작 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올림픽, 월드컵 등 큰 대회를 하면 항상 각종 문제들도 이슈가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유독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권 문제, 종교 문제, 스케줄 문제, 각종 비리 문제 등 아무리 축구가 중요하다 해도 이런 소식 들으면 화나고 찝찝하죠. 하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거고 월드컵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멈출 수 없는, 멈춰서도 안 되는 전 세계인들의 약속이죠. 이렇게 잡음 속에서 시작된 카타르 월드컵.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밌었습니다. 카타르 현지 분위기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최초의 중동 월드컵이라서 중동 특유의 분위기가 좋았고요. 이번 월드컵 마스코트 라이브가 상당히 매력 있었는데 모자 굿즈를 귀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월드컵 경기장은 멋지고 빌딩에 붙여놓은 유명 선수들의 대형 포스터도 멋졌습니다. 준비 자체는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막식은 BTS 정국이 부른 월드컵송 드리머스 무대가 대박이었죠. 중간에 현지 가수 파하드 알쿠바이 씨가 나와서 같이 불렀는데 중동 특유의 음색을 더해서 매력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월드컵에 우리나라 가수가 초청돼서 월드컵 주제가를 부르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BTS 정말 대단합니다. 개막전에는 개최국인 카타르가 지면서 개최국은 개막전 무패라는 월드컵 전통을 깨버렸습니다. 결국 3연패로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첫 월드컵 출전이라는 부담감에 본 실력을 못 보여줬을 겁니다. 월드컵 경험이라는 건 확실히 중요한가 봅니다. 독일은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또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이긴 게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일본은 심지어 스페인도 이기면서 2승을 챙기고 조 2위까지 했습니다. 우승 후보 두 팀을 이긴 일본의 행보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도 골득실까지 경쟁한 끝에 짜릿하게 16강에 진출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온 국민이 경기가 끝났음에도 바로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경기를 지켜보며 마음 졸이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짜릿한 경기 때문에 인판티노 회장도 16개 조 방식 재검토를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방식이 충분히 재밌는데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모로코는 4강까지 가는 기염을 토하며 굉장한 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에 2대1로 지면서 8강에서 탈락했는데 케인의 페널티킥 실축이 이슈가 됐습니다. 같은 소속팀 토트넘의 주장인 요리스가 맞고 에이스인 케인이 찼는데 공은 골퍼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케인은 원래 페널티킥 미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컸다는 뜻이겠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8강 경기도 재밌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10분까지 2대1로 지고 있던 네덜란드가 특별한 세트피스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프리킥 상황에서 슛을 가져가지 않고 땅볼 패스로 연결해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슛을 찰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허를 찌르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역대급 명경기가 탄생했습니다. 전반에는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면서 두 골을 넣었습니다. 메시의 활력이 놀라웠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시한 결승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는 후반 70분까지 슈팅이 한 개도 없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후반 70분경에 프랑스가 미드필더를 교체하더니 경기력이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아르헨티나는 체력이 점점 떨어져갔고 결국 80분경 음바페가 2분 동안 두 골을 넣으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극적인데 연장전 돌입해서 서로 한 골씩 더 주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는데 전 두 팀 모두에게 감동했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승부를 가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두 팀 다 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내야겠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골대를 정할 동전 튕기기가 중요하다고 안정환 해설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팀 팬이 많은 골대가 심리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메시는 이 동전 튀기기에 이기면서 행운을 가져왔고 아르헨티나가 4대2로 승부차기에 이기면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의 우승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이후 36년 만의 우승이며 역대 월드컵 우승 횟수도 3번으로 올라가며 브라질,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유럽이 지배해오던 우승컵을 남미가 다시 가져온 것도 의미가 있죠. 메시 개인적으로 봐도 의미가 깊은 우승입니다. 메시라는 역대급 선수가 있음에도 아르헨티나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항상 메시를 받쳐주는 선수들과 감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맴돌았죠. 그렇게 계속 실패를 맛보던 아르헨티나는 작년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메시의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며 메시는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속 우승을 한 걸 보면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활용법과 조직력을 둘 다 잡는 완벽한 팀이 됐었던 겁니다. 메시는 월드컵 우승이라는 퍼즐이 꼭 필요했습니다. 메시가 축구의 신으로 자리 잡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항상 비교되는 위대한 대선배 디에고 마라도나를 넘기 위해서도 월드컵 우승 타이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을 수차례 도전한 끝에 마지막 시도에서 쟁취한 겁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메시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황혼기입니다. 점점 폼이 떨어질 거고 눈에 주름도 더 생기겠죠. 메시의 전성기를 같이 해온 축구 팬들은 앞으로 떨어지는 폼에 점점 먹먹한 감정이 생길 겁니다. 언젠가는 교체 자원으로 떨어지면서 축구 은퇴도 하겠죠. 하지만 축구 팬들은 기억할 겁니다. 메시는 역대 최고의 선수였고 우리는 메시의 시대를 살아왔다고 말이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메시의 경기를 라이브로 보는 감동은 치명적이었다고 아들, 딸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자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라떼 한잔 하면서 메시의 완벽한 드라마를 라이브로 시청한 구독자 여러분을 축하하며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며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메호 대전이 뭐였더라?